안녕하세요. 세종부마 구영신입니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침잠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향후 민감도 높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을 흔들 호재와 악재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략 들어 알고는 있는 사안이겠습니다만 한 번들에 묶어 함께 공유합니다. 먼저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현재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도 향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전망해보는 긍정 마인드의 관점으로 보는 세종시 주택시장의 첫 번째 호재 테마라 한다면 하반기 검토 심의를 앞두고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의 낙관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6월 9일에 대전 반석역에서 출발해서 세종정부청사, 청주공항을 잇는 당초 노선안을 충청북도의 요청대로 대전 반석역을 출발해서 세종정부청사, 청주도심을 통과해서 청주공항에 이르는 수정 노선안을 예비 타당성 노선으로 확정해서 기획재정부에 넘겼습니다. 올 상반기 타당성 검토에 빠졌던 동 내용이 하반기 예비 타당성 검토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예타 검토 신청서가 기재부에 넘겨지면 90일 이내에 다시 한번 기재부 내부 과정을 통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예타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아직 하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여서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조만간 발표될 하반기 예타안에 포함되어 발표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세종시 주택시장의 두 번째 호재라 한다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이 국회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소위를 통과한 사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별도로 전해드렸었는데요. 국회 운영의 구체사항 등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세종국회의사당의 규모를 확정할 수 있게 됐고 이젠 본격적으로 설계부터 2028년 세종의사당 건립까지 가시적인 절차를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국회도서관 전체 이전과 법사위원회 이전은 불발되었습니다만 본관 규모의 국회도서관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세종청사에 소관부처가 있는 11개의 상미와 함께 애결산 특별위원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미래연구원 등이 세종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빠진 이전되지 않은 위원회 등은 비효율성으로 이전 필요성이 나중에라도 대두된다면 그때 재검토해도 충분하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규칙이 최종 통과되면 향후 세종국회의사당 건설은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하여 세종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사항을 세종의사당과 함께 묶어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세종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움직임도 주목해 볼 사안입니다. 세종시 주택시장의 세 번째 호재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충청권에서 개최하는 2년마다 열리는 세계 대학생 경기대회인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50여 개국 약 15,000명이 참가해서 다가올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충청권에서 치러질 2027년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세종시는 육상, 탁구, 수구 경기를 진행하고 선수촌과 폐막식을 진행하기로 업무분장되어 있습니다. 선수촌은 행복주택 등 분양을 앞둔 5호 생활권을 활용하고 폐막식은 대평동 264-1 일원의 18만 평방미터 부지에 연면적 약 6만 4천 평방미터 규모로 2만 5천 명 관람석의 메인 스타디움과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 수영장 건립 등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인 교통 문제입니다. 세종시는 다시 한번 KTX 세종역 설치의 타당성 검토를 어필할 예정이고 아울러 충청권 광역철도망 중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선착공을 요청하고 있는 대전 반석역에서 세종정부청사역 전철의
조기 착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세종시 주택시장의 네 번째 호재상을 꼽는다면 포천 세종 간 고속도로 완공입니다. 제2경부고속도로라 불리는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입니다. 당초 2019년 착공해서 2024년 6월에 완성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지요.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 세종 통행시간이 기존 108분에서 74분으로 30분가량 단축되어 거리가 그만큼 가까워지는 셈입니다. 처음 설계 시에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국내 최초 시속 140km 설계속도로 건설을 계획했었는데요. 수정을 거쳐서 지금은 시속 120km 설계속도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완공 시기가 당초 2024년 6월에서 2025년 12월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일부 구간 차로 확장과 이에 따른 공사비 협의 지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일시적 시멘트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돌발 상황이 없는 한 더 이상 개통 용기는 없다고 하니까 2025년 12월 개통은 확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는 세종시 주택시장의 호재 내용이라 분류하기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순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많이 오른 상황과 물린 분양가 상승 그리고 분양 절벽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 5생활권에 공급하려던 세종시 아파트 분양이 줄줄이 취소되어 코로나 이후 2022년, 2023년 분양이 없었던 상황을 넘어 세종시 아파트 분양 실적은 절벽인 상황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5년 이후에는 세종시 주택시장은 공급 과잉의 상태에서 공급 부족 시장 상황으로 전환된다는 각계의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세종시라 한다 해도 향후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고요. 해서 신규 분양을 기다리느니 세종시 내에 상대적으로 구축에 저렴한 매물을 선택해서 매수하는 방법이 세종시 진입에 더 수월한 방법이 아닌가를 영리한 사람들은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분양가가 평당 1,700만 원만 책정된다 해도 30평형대는 5억 1,000여만 원이라는 것인데요. 현재 시세와 비교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여전히 세종시 주택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인 악재라 한다면 역시 금리와 대출 규제,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취득세율과 양도세, 중과세율과 같은 부동산 세제입니다. 이는 세종시 주택시장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죠. 금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연 3.5%인 현행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었지요. 이로써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0.5%이던 기준금리를 3.5%까지 3%포인트 인상한 뒤 2월, 4월, 5월, 7월에 이어 8월까지 5차례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환율 상승 압력과 국내 가계 부채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연내 3.75%까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표심의 동요를 잡기 위해 동결의 연속입니다. 내년 총선 이후는 미국 연준 금리와 격차는 더 줄거나 같아질 개연성이 있어 금리는 더 오르지 않겠나 전망해 봅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가계부채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세계 두 번째라 하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느슨해진 대출 규제의 틈을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영끌주기의 무리한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당국은 대출을 다시금 못 주는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되는 모양새입니다. 부동산 세제 역시 일부 많은 부분을 완화하긴 했습니다만 취득세 중과나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구매 타이밍을 조절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2030년 완성이 목표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는 여러 호재와 국내의 복합적인 경제 환경과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정세는 정부 정책으로 제어, 통제할 수 없는 위험 요소이죠. 다시 말해
세종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위험인 셈입니다. 다만 세종시는 국내의 여러 어려운 악재 속에서도 국가 상권 분립 중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될 2030년까지는 사법부를 제외한 미안의 대한민국 수도로서 그 완성을 위해 도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종시 주택시장의 가격 수준은 평균 가격 지수 대비 76% 내지 83% 수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미래의 세종시를. 지금까지 세종시의 주택시장 상황의 호재 정보와 악재 정보를 짚어본 저는 세종부마 구영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